맞지만 니까야 수납 같다 경 수납 같다 수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많은 비구들이 세존의 목전에서 구경의 지혜를 선언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리차이의 후예인 수납가따는 많은 비구들이 세존의 목전에서 구경의 지혜를 선언하여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리차이의 후예인 수납가따는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리차이의 후예인 수납가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비구들이 꿰뚫어 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목전에서 구경의 지혜를 선언하여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그 비구들은 참으로 바르게 구경의 지혜를 선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서 어떤 비구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구경의 지혜를 선언한 것입니까? 수납 같다여 내 앞에서 구경의 지혜를 선언하여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비구들은 바르게 구경의 지혜를 선언했고 어떤 비구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구경의 지혜를 선언했다. 수납 같다요. 거기서 바르게 구경의 지혜를 선언한 비구들의 선언은 사실이다. 수납 같다요.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구경의 지혜를 선언한 비구들에 대해서는 열애는 이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라는 생각을 한다. 수납 같다요. 이와 같이 참으로 이런 경우에 열애는 이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 어떤 쓸모없는 사람들은 질문을 고안하여 열애에게 와서 질문을 한다. 수납 같다요. 그런 경우에도 열애는 이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열애의 마음이 바뀐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법을 설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세존께 듣고 비구들은 호지할 것입니다. 수납 같다요.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리차위의 후예인 수납 같다는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납 같다요. 5가닥의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수납 같아요. 이것이 5가닥의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이다. 수납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수납 같아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흔들림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부류와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 수납 같아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자기 마을이나 성읍을 떠난 사람이 최근에 그 마을이나 성읍에서 온 다른 사람을 본다고 하자. 그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을이나 성읍이 안전한지, 번영하는지, 평화로운지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에게 그 마을이나 성읍은 안전하고 번영하고 평화롭다고 말해줄 것이다. 수납 같아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납 같아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수납 같아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흔들림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자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납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흔들림 없음에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수납 같아요. 흔들림 없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세속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 수납 같아요. 마치 줄기에서 떨어진 낙엽이 다시 푸르게 될 수 없듯이 그와 같이 흔들림 없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의 족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의 족쇄에서 벗어나 흔들림 없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납 같아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무소유처에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수납 같아요. 무소유처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흔들림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 수납 같아요. 마치 두 조각이 나버린 바위돌은 다시 붙을 수가 없듯이 그와 같이 무소유처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흔들림 없음의 족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음의 족쇄에서 벗어나 무소유처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납 같아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비상비비상처에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수납 같아요. 비상비비상처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무소유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 수납 같아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은 것을 버린다고 하자. 수납 같아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다시 먹기를 원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음식에 대해 혐오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납 같아요. 그와 같이 이 비상비비상처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무소유초의 족쇄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무소유초의 족쇄에서 벗어나 비상비비상처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납 같아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수납 같아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비상비비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 수납 같다요. 마치 윗부분이 잘려버린 야자수는 다시 자랄 수가 없듯이 그와 같이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비상비비상처의 족쇄를 끊어버려 그 뿌리를 잘랐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그를 비상비비상처의 족쇄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납 같아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가래는 쇠살이라고 사모께서 말씀하셨다. 무명이라 불리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나는 그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고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그 비구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 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할 것이다.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할 것이다.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할 것이다.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할 것이다.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할 것이다. 만호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할 것이다. 그가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하고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하고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하고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하고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하고 만호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할 때 탐욕이 마음을 해칠 것이다. 그는 마음이 탐욕으로 훼손된 채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수납 같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이 가득 묻은 화살에 맞았다 하자.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그 의사는 칼로 그의 상처 부위를 도려낼 것이다.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탐침으로 화살을 찾을 것이다. 탐침으로 화살을 찾아내어 그것을 뽑아내고 도끼를 제거했지만 도끼의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도끼의 흔적은 남아있다고 알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의 화살은 뽑아내었고 도끼를 제거했지만 도끼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에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반드시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부적당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처를 소독해야 하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용고를 발라야 합니다. 때때로 상처를 소독하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용고를 발라서 피고름이 상처 부위를 덮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람과 햇볕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바람과 햇볕에 노출되면
먼지와 티끝이 상처 부위를 곪게 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상처를 잘 돌보십시오.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나의 화살은 뽑혔고 도끼는 제거되었고 도끼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부적당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가 부적당한 음식을 먹으면 상처가 곪게 될 것이다. 그는 때때로 상처를 소독하지도 않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때때로 소독하지 않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지 않아서 피고름이 상처 부위를 덮을 것이다. 그는 상처 부위를 바람과 햇볕에 노출할 것이다. 그가 바람과 햇볕에 노출하여 먼지와 티끝이 상처 부위를 곪게 할 것이다. 그는 상처를 잘 돌보지 않을 것이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부적절한 행위와 나쁜 도끼는 제거했지만 도끼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처는 다시 부어오를 것이다. 상처가 다시 부어오르게 되면 그는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수납 같아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가래는 쇠살이라고 사모께서 말씀하셨다. 무명이라 불리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나는 그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고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라고. 그 비구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 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할 것이다.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할 것이다.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할 것이다.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할 것이다.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할 것이다. 만호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할 것이다. 그가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하고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하고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하고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하고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하고 만호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할 때 탐욕이 마음을 해칠 것이다. 그는 마음이 탐욕으로 훼손된 채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수납 같아요? 참으로 성스러운 율에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납 같아요? 오염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수납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가래는 쇠살이라고 사모께서 말씀하셨다. 무명이라고 불리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나는 그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고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라고. 그가 이렇게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 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호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하지 않고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하지 않고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하지 않고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하지 않고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하지 않고 만호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하지 않을 때 탐욕이 마음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수납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이 가득 묻은 화살에 맞았다 하자.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그 의사는 칼로 그의 상처 부위를 도려낼 것이다.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탐침으로 화살을 찾을 것이다. 탐침으로 화살을 찾아내어 그것을 뽑아내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도끼를 제거할 것이다. 그는 도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의 화살은 뽑아내었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도끼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반드시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부적당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있던 자리가 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처를 소독해야 하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때때로 상처를 소독하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서 피고름이 상처 부위를 덮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람과 햇볕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바람과 햇볕에 노출되면 먼지와 티끌이 상처 부위를 곪게 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상처를 잘 돌보십시오. 상처를 잘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나의 화살은 뽑혔고 어떤 흔적도 없이 도끼가 제거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적당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가 적당한 음식을 먹으면 상처가 있던 자리가 곪지 않을 것이다. 그는 때때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를 것이다. 그가 때때로 소독하고 때때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서 피고름이 상처 부위를 덮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람과 햇볕에 노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바람과 햇볕에 노출하지 않아 먼지와 티끝이 상처 부위를 곪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처 부위를 잘 돌볼 것이고 상처가 있던 자리를 잘 관리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적절한 행위와 어떤 흔적도 없이 나쁜 도끼를 제거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그는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나서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수납 같다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가래는 쇠살이라고 사문께서 말씀하셨다. 무명이라고 불리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나는 그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고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라고. 그가 이렇게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 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으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눈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색을 추구하지 않고 귀로 적절하지 않은 소리를 추구하지 않고 코로 적절하지 않은 냄새를 추구하지 않고 혀로 적절하지 않은 맛을 추구하지 않고 몸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촉을 추구하지 않고 만으로 적절하지 않은 법을 추구하지 않을 때 탐욕이 마음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수납 같다요. 이 비유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러하다. 수납 같다요. 상처란 6가지 안에 감각 장소를 두고 한 말이다. 수납 같다요. 도끼는 무명을 두고 한 말이다. 수납 같다요. 화살은 가래를 두고 한 말이다. 수납 같다요. 탐침은 마음 챙김을 두고 한 말이다. 수납 같다요. 칼은 성스러운 통찰지를 두고 한 말이다. 수납 같다요. 화살을 제거하는 의사는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를 두고 한 말이다. 수납 같다요. 참으로 그 비구가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단속하여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부수어 해탈하면 재생의 근거가 되는 감각적 욕망으로 몸을 향하게 하거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납 같아요. 예를 들면 청동컵에 아름다운 색깔과 향긋한 냄새의 마시는 음료가 있는데 독과 섞여 있다고 하자. 그때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을 진저리 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수납 같아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마시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청동컵에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납 같아요. 그와 같이 참으로 비구가 6가지 감각 조축의 장소에서 단속하여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부수어 해탈하면 집착의 대상으로 몸을 향하게 하거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납 같아요. 예를 들면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다고 하자. 그때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며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납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 독사에게 물리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손이나 손가락을 주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납 같아요? 그와 같이 참으로 비구가 6가지 감각 조축의 장소에서 단속하여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부수어 해탈하면 집착의 대상으로 몸을 향하게 하거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리차위의 후예인 수납가타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설법을 크게 기뻐하였다. 수납가타 경이 끝났습니다.